네, 오늘이 10월 2일입니다. 드디어 10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북한의 10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0월 10일 날 대사변이 있죠.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 71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평양이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건지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3대 관전 포인트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과연 10월 10일을 기념해서 자축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할 거냐, 6차 네. 핵실험을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그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할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관심사입니다. 북한이 이런 올해 들어서만도요. 자기네들 그 경축일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도발을 했었죠. 네. 이우종 기자. 네. 이미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것 같다는 조짐은 감지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위성이나 미국의 위성 자산들이 항상 북한의 핵실험장, 그러니까 함경북도 풍계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핵 갱도가 있습니다. 네. 핵실험을 했던 갱도가 여러 군데 있는데 1차 실험을 했던 갱도, 2차에서 5차를 했던 2번 갱도, 그리고 마지막 6차로 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갱도가 있는데 2차 갱도 위에는 가림막이 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성에서 찍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3차 갱도에서도 대형 위장막이 설치된 것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언제든지 6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까지 한 그런 상태인데요. 황성준 위원님, 핵실험을 할 거냐 아니면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 이게 다 고도의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결국 김정은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결정인데요.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김정은이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우선 이제 6차 실험을 할 경우에는요, 지금처럼 이게 단발을 할 가능성보다는 네. 파키스탄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발을 동시에 할 가능성이 높고요. 왜 그러냐면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보여줄 거를 다 거의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최근에 그 이제 신형 대출력 발동기라서 엔진 새로운 실험하는 걸 과시를 했죠. 네. 그게 이제 80톤 포스라고 하는 단위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그거를 두 개를 달 경우에 이론상으로는 미국까지 날아가는 그런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거를 보였을 경우에 미국에 대해서 마지막 협박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지 않을 거라고 관측하는 예상은 뭐냐면은 미국의 마지막 인내심을 그러면 실험하는 결과가 된다. 네.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북한이 뭐라 그래도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것이 아닌 거였는데 만약에 그런 대륙간 탄도탄의 위력을 보인 것을 실험했을 경우에는 이제 진짜 미국에 대한 직접 도전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네.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기 힘들지 않을까. 네. 뭐 이런 분석이 엇갈리면서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은 뭐 북한 체제로 볼 때는 김정은의 이제 판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10일 날 정말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바로 작년에는 무기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ICBM. 마치 미국 본토를 겨냥이라도 하겠다는 듯 ICBM 새로운 무기를 열병식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자, 이우종 기자, 이번에도 그 10월 10일 날 71주년이라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열병식이 과연 있을까도 관심사고, 공개할 어떤 무기가 있을까요? 네, 작년에는 새로운 무기를 공개했었죠. 북한이 네. 자축하면서도 자랑하면서 내놓은 것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또 300mm 방사포 이것을 공개했습니다. 하나는 미국을 겨냥한 것, 하나는 남한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렇게 새로운 무기들이 개발됐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작년에도 두 가지를 빼면 새로운 네. 무기가 새롭게 개발돼서 공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다만 잠수함 탄도미사일 이것을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열병식에서는 내놓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도 그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미국에서 날아왔는데요. 이번에는 71주년입니다. 북한이 그 꺾어지는 해를 중요시하죠. 5년, 10년 단위로요. 황선준, 이번에 그래서 이제 열병식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 같다는 진짜 거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네. 열병실을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 지금 북한 쭉 해온 걸 보면은 2005년, 2010년, 2015년 이렇게 5년 단위로 해왔고요. 두 번째, 열병식을 대규모로 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오래전에 군을 동원해서 훈련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네. 물론 뭐 소규모 몇백 명을 놓고 하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네. 뭐 적어도 작년에 한 것이 2만 명 규모라든지 거기까지 하는데도
적어도 5천 명 이상의 규모를 해갖고 동원하려면은 네. 이미 9월 달부터 내 훈련하는 게 관측됐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10일까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지금 급속하게 이제 만들어서 열병식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세 번째, 네. 새로운 무기를 내놓을 게 이번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관전 포인트를 보실까요? 네. 열병식이나 새로운 무기는 내놓지 않더라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할 그런 계기로 삼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건국절이었는데요. 북한이 베이징과 평양에서 서로 외교관들이 교류하면서 북중 관계를 어떻게 좀 개선해 볼까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황성준 의원님, 10월 10일 날 기념일에 작년에 유인산 상무위원이 평양에 갔던 것 같은 그런 북중 간의 고위급 교류 인사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10월 1일에서 10월 10일, 요 열흘간은 항상 북중 관계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네. 바로 10월 1일이 바로 이제 중국 건국절이고요. 네. 그 다음에 10일이 이제 북한 노동당 그 창건일이기 때문에 요때 이제 어떤 인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적어도 1년, 길게는 또 몇 년 동안의 그 북중 관계를 전망하는데요. 네. 작년에는 어쨌든 간에 중국이 달래려고 유인산 상무위원이 왔었죠. 더군다나 열병식을 굉장히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벌써 이제 10일 날 행사를 놓고 29일 날 주 북한 중국 대사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게 확인됐고요. 네. 그다음에 30일 날은 이건 뭐 북한에서 민간과 정부가 나눠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민간 형태를 띠는 우호 단체가 이제 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국의 고민입니다. 중국 고민은 북한을 버릴 수 없는데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또 지원해주니 국제사회 눈총리로 따라갔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밀어주는데도 또 진짜 북한이 너무 튀는 행동을 해버리고, 네. 여기서 이제 어느 수위를 조절할 건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국제적 고립이 그렇게 심화되고 있고 북한 고사작전이 국제적으로 시작됐는데 북한 선전 매체는요, 요즘 황당하게 우리의 그 슈퍼스타 K라고 하나요? 노래 경연 프로그램 같으니 마치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거든요. 직접 보시죠. 남포시 어느 기관에서 나왔는지 소개를 좀 받아봅시다. 남포시 인민위원회 자재상사 장금영입니다. 무대를 들썩하게 한번 좀 해봅시다. 남포시 인민위원회 자재상사 장금양동 1심, 합격 2심, 불합격 3심, 합격 4심, 합격 5심, 불합격입니다. 종합 합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 지금 남한사회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혹시 보고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닮아있는 프로그램인데 조금 더 저희가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어떤 식으로 만드나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금수동무 세대주가 문화국에 찾아왔더란 말입니다. 예. 여기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집 사람을 이번 노래 경연에 꼭 데리고 와달라는 겁니다. 예. 그러나 경연은 경연인 것만큼 노래를 잘 불러야 한다 하니까 예. 하는 말이 해보나 마나 특등이다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영상만 보면요, 황성준 위원님, 정말 북한에 아무 일도 없고 다들 태평성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 북한의 노래 경연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따로 있다면서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또 먼저 그 설명을 하기 전에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요. 네. 저는 굉장히 오래된 행사입니다. 이제 북한 소식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좀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요. 네. 사실 슈퍼스타 K보다는 저는 뭐에 비유라고 치냐면 전국 노래자랑에 전국 비유라고 노래자랑, 싶습니다. 네. 문제 저기서 이제 선발된 분들이 가수가 되니까 슈퍼스타 K에 비슷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네. 옛날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도 전국 노래자랑 대회에서 선발된 분들이 가수로 데뷔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성격인데 아마 북한도 남쪽의 그 슈퍼스타 K를 보면서 약간 형태를 모방 최근에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는 제가 노래를 잘 불렀느냐, 가창력하고 이런 것만 점수를 주는데 네. 북한에는 역시 북한답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상성입니다. 사상성. 저 노래에서 얼만큼 사상성을 보여주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수 포인트죠. 네, 알겠습니다. 네, 북한을 외부에서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고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노래 자랑을 하는 한편
북쪽에서는 지금 아직도 스웨가 복구가 안 돼서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들이 연일 방송되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쌀을 달라, 도와달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풍계리에서는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10월 함께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국내 소식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